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데프리카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정말 숨도 못 쉬게 덥네요. 습하기는 또 얼마나 습한지. 날은 뜨거운데 습한 날씨 탓에 빨래는 안 마르고, 어우, 건조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지금 저는 건조기를 돌리고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선풍기 바람을 쐬며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설TV를 알게 된 후부터 쭉 사연을 듣기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려고 하니 괜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는 거 있죠? 왠지 모르게 두렵다고 해야 하나요? 사연 보내주시는 분마다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 것인지 다들 글 쓰는 학원을 다니시는 건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는 무슨 백일장 나가는 거냐며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응원 아닌 응원에 힘입어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 사연에 등장하는 시아버지들 대부분이 좋은 분이시던데 글쎄요. 저희 시아버지는 연상운과 현대판 자린고비의 조합이 아닌가 싶은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겪지 않아도 될 일도 많이 겪고 못 볼 꼴도 많이 보았죠. 그럼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저희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솜씨 없는 글일 테지만 잘 부탁드려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남편과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터분하고 유한 성품의 소유자인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저 역시 싹싹하고 똑부러지는 성격 덕에 시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님한테만 받았다고 해야 하려나요? 시아버님은 자기 자식도 자기 부인도 며느리도 그냥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짠돌이의 어마어마한 폭군이었어요. 평화롭던 분위기도 시아버지만 나타났다 하면 살얼음판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 기억하시나요? 그 시트콤의 에피소드 중 뷔페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대체 누가 저러겠나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시아버지였네요. 때는 저희 남편의 사촌형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했죠. 그때만 해도 코로나 시기는 아니어서 뷔페를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아버님, 웬 화구통이에요? 화구통 아시려나요? 왜? 그 미술 학도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검은색의 기다란 원형통 있잖아요. 결혼식에 가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걸 메고 오셨죠?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갑자기 저걸 왜 들고 오신 건가? 의아해 했습니다. 다 쓸 때가 있어. 지원이 어미 너는 가만히 있어라. 시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신경 끄라며 휘적휘적 뷔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아유, 얘 큰아가 그냥 모른 척해라. 너희 시아버지, 내가 아무리 말라도 저걸 꾸역꾸역 메고 오셨다. 저걸 갑자기 왜 메고 오셨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대체 저 양반은 저걸 왜 메고 오냐고? 아휴,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속이 편하지. 아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시부한테 지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알 수 없는 포인트에서 화를 낸다거나 남편 어릴 때는 더 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먹고 싶은 반찬이 하나라도 없으면 밥상을 엎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요 정도만 들어도 제 시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런 세월의 습득 탓에 남편과 시모는 시부를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독불장군인 시부는
왜 화구통을 메고 왔을까? 그 궁금증은 얼마 가지 않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청토껏 하셔야지. 뭐, 아저씨 혼자 여기 전세 냈어요. 뭐야? 이 여편네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 내가 여기 전세 냈다. 내가 여기 신랑놈 작은 압이야. 내 조카놈 결혼식에서 내가 이 정도도 못 챙겨.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신이 여기 전세 냈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고성과 함께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몰릴 대로 몰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찌나 개싸움이던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남편이 황급히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시부는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더 크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 마침 잘 왔다? 아니, 내가 축의금까지 내고 내 조카놈 결혼식에서 밥 좀 먹겠다는데 그게 잘못이냐? 응? 어머, 아저씨,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내가 아저씨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가시기만 해야지. 지금이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음식을 죄다 통에 담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전쟁통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먹을 거 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아휴, 글을 쓰는 지금도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글쎄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화구통을 음식을 담는 용기처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먹을 음식은 이미 접시에 담아서 테이블에 갖다 놓은 상태였고요. 집에 가서 드시려고 한 것인지 뭔지 그 기다란 화구통을 꽉 채워 뷔페에 나열된 음식을 담아둔 것이었죠. 그걸 보다 못한 몇몇 사람들이 시아버지의 행동을 막아섰던 거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에 숨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셨죠? 아유, 정말 죄송해요. 남편과 저는 시부를 대신해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이며 친척 어른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맞잖아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 배달만 시키면 뷔페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시부는 무슨 욕심이 그렇게나 많은지 되려 사과를 하는 저희 부부를 나무랐습니다. 왜? 쓸데없이 고개를 숙여. 고개 숙이지 마.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냐? 하여간 가족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아버지 오늘 호찬이 형 결혼식이에요. 좋은 날 대체 왜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 임마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비한테 말대답이야. 그냥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런 시부에게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맞대응했어요. 아이고, 처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저러네. 그래, 얘 아가. 너희 아버지 모시고 얼른 돌아가 봐라. 너희 시어머니 화병 나시겠다. 그래, 얼른 모시고 가. 어유 나이가 들면 좀 사그라들 줄 알았더니만 여전하네. 여전해. 결국 그날 저희 가족은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더 있다간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쓰러지실 것 같다며 얼른 모시고 가라고 했죠. 시부의 형제들이었지만 시댁 어른들 역시 시부보다는 저희 시모를 더 위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보시기에도 형이자 동생인 저희 시부가 정말 별로였으니 그랬겠죠. 저런 폭군 같은 시부를 몇십 년 옆에서 수발 들고 살아오신 저희 시어머니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부는 얼굴이 팽팽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살아오셨으니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수 없었겠죠. 시부가 친 사고를 수습하는 건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제가 되었습니다. 시부의 만행은 저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생신 때도 아유,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생일 축하해. 앞으로는 꽃길만 걸읍시다. 고생 많으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늘 인자한 모습으로 참고 인내하시는 시어머니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알콩달콩 사랑받으며 지내시는 저희 친정엄마의 모습과 비교되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은 잔뜩 주눅든 아이 같았습니다. 늘 시부의 눈치를 살피셨죠. 다른 가족들은 하하호호 한다던 명절날에도 저희 시모는 늘 시부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자기 아내의 생일날에는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꽃길은 무슨 놈의 꽃길? 아유, 참 요란스럽다. 요란스러워. 못하러 먹는데? 돈을 이렇게 써. 생일이 뭐 별일이냐, 대단한 날이냐며 잔뜩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시부는 비싼 돈 주고 식당을 예약한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어요. 에이, 아버님, 어머니 생신이신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아버님 생신 때 안 그랬어요. 아버님 생신 때도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했는데 아버님 너무하세요. 시모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제가 먼저 나서서 너스레를 떨며 시부의 투덜거림을 무마시켰습니다. 남편도 그날만큼은 시모를 위해 시부의 헛소리를 참고 넘기더라고요. 그렇게 1차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부의 투덜거림과 비아냥은 식사하는 내내 이어졌어요. 어우, 아버님 잔소리. 그만 오늘은 잔소리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 생신이신데 선물도 없으세요? 아유, 됐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준 것만 해도 충분해. 주책 맞게 선물은 무슨 다 늙어 빠져서 케이크에 초까지 불었으면 됐지. 참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엄마 생신이며 결혼기념일 때마다 꽃은 물론이고 장문의 편지까지 써서 주셨거든요. 저희 집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시부모님의 분위기를 적응하느라 참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시어머니 그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로도 감사하다며 소녀처럼 웃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대신해서 저랑 이 사람이랑 같이 선물 샀어요. 허이구, 뭐야? 아유 얘, 이거 나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비싼 걸 내가 어떻게 들고 다니니?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60대 중반이 되도록 명품 가방은커녕 브랜드 가방 하나 못 들어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서서 명품 가방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눈으로 손으로 저희 부부가 선물한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셨죠? 아이같이 좋아하시는 시모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뿌듯했습니다. 아이고, 이리 줘봐. 그때 심드렁하게 있던 시부가 시어머니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그리곤 이내 이리저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사진으로 남겨두시게요. 너희 아버지 저러는 거 처음 본다. 저희 세 사람은 시부가 명품 가방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싶으신가 보다. 그냥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시려고 찍으시나 보다 했습니다. 이거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건가? 이거 참 안 보이네. 야, 승환아, 이거 버튼 좀 눌러봐라. 뭐가 잘 안 되는지. 시부는 남편을 불러 핸드폰 사용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시부의 폰을 건네받았죠. 정말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머, 깜짝아 여보 왜 그래? 어? 아이고, 얘 승환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시부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은 남편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글쎄요. 시부가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린 가방을 그 사이에 당근마켓에 올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었던 거예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 역시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잔뜩 쏘아붙였어요.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시부는 대체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저희 부부에게 화를 냈고요. 아니, 너희 엄마 이런 비싼 가방 들고 어디 갈 곳도 없는 사람이야. 활용 못할 거 어디다 팔아서 돈으로 받으면 좀 좋아.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저게 이해가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죠. 현장에 있었던 저희는 오죽했겠습니까? 남편과 시아버지는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셨어요. 저는 부랴부랴 시어머니를 뒤쫓아갔죠. 어머니, 어머니 같이 가요. 겨우 시어머니를 붙잡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등만 보이던 시어머니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움직이던 들썩거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끄끄거리는 울음 참는 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못 들고 다녀? 내가 왜 시어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느꼈을 수치심과 서러움이 어떨지 짐작이 갔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엉엉 우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생일은 눈물로 끝났죠. 당연히 가방은 시모의 손에 들려드렸어요. 자기 아내가 그것도 아들 며느리에게서 받은 선물을 그 자리에서 중고상점에 팔려고 한 게 그게 제정신이라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하, 자기야. 나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 내가 학교 가면 집에는 엄마랑 아빠랑 남아 있는데 그럼 또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진 않을까? 엄마를 때리진 않을까? 항상 두려웠거든. 그래서 학교 간다고 하고 집 바로 앞에 골목에 숨어서 한참 동안 우리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거 확인하고 학교 갔었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부는 폭군 자체였다고 남편은 가끔 제게 얘기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충격적인데 그걸 다 겪은 시모와 남편은 오죽했을지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퍽 하면 때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 멋대로 해.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이제라도 이혼을 하고 혼자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남편을 타일렀대요. 하지만 남편도 시모의 생신 때 시부가 한 행동에 질려버린 나머지 한동안 시부와의 연락을 일절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그래도 내 집이 낫다며 돌아가셨지만요. 그 뒤로도 저희 부부는 시모하고만 연락하고 시모와 따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시부의 얼굴을 보는 건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보았죠.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로를 가족으로 부르며 지내던 어느 날 대망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는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연루되었죠. 얘 아가 박가사돈 아직도 중고차 판매장 운영하시지 어느 날 시부는 제게 연락을 해왔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꽤 큰 규모의 중고차 판매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시부는 자기가 중고차 한 대를 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며 저희 친정아빠 가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저와 남편은 시부가 자동차를 사러 갈 때 함께 따라 나섰어요. 예, 그럼 이걸로 하죠. 뭐, 아하하하, 웬걸요? 트러블 하나 없이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는 중고차 거래를 했습니다. 짜릿한 시부가 웬일로 고급 세단을 샀어요. 네, 장인어른. 아유, 그렇게 주시면 장인어른은 아무런. 아, 됐네. 이 사람아, 내가 우리 딸내미 생각해서 잘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 딸내미한테 더 잘해줘야 해. 그럼 그렇죠. 알고 보니까 저희 친정아빠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부한테 판 거예요. 대체 언제 가격 얘기는 주고받은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시부가 하하 웃으며 기분 좋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 자기가 더 드리겠다고 했어요. 사실 친정아빠가 적자 보고 파신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내 딸이 편하다며 우리 딸한테 잘해라. 웃어 넘기셨죠?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건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차를 끌고 돌아간 시부는 한동안 차를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사고 30년이야. 어디서 이딴 차를 팔아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시부가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죠. 사동어리며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할 땐 언제고 시부는 저희 친정아빠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냈습니다. 차에 결함이 있는 거 판 거 아니냐? 당장 새 차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자기한테 배상을 하라고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사돈. 제가 설마 하니 사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를 팔았겠습니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차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정비며 성능 검사까지 죄다 해드렸잖아요. 저희 친정아빠 말이 맞았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저와 남편도 있었기에 다 기억하고 있었죠. 성능 검사며 정비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모두가 다 확인했었습니다. 보나마나 시부가 자기 성격처럼 운전도 거칠게 했겠죠. 남편도 막무가내인 자기 아버지와 대화를 하려 했으나 그냥 말이 안 통했어요. 내 말이 다 맞아라는 식으로 자기 말만 해 대는 시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유, 됐어요.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에휴, 됐으니까 그냥 차 수리비 300만 원만 보내요. 뭐요? 아니, 이거 보세요. 사돈. 제가 사위랑 제 딸아이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이상 없는 걸 확인하고 차를 들였는데 제가 왜 사고 난 수리비를 드려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예, 나랑 이 사람도 같이 봤어요. 검사며 정비에 이상 없었어요. 예. 아유, 좀 그만하세요. 말이 통했을 리가요. 시부는 중고차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드러눕고 난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차를 살펴보러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새 시부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수리비 300만 원을 받아냈죠. 정말 속에서 열불이 뻗쳤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죠. 시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휙 가버렸고요. 여보, 이거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드려. 알겠지? 결국 남편은 제게 300만 원을 챙겨주며 저희 친정아버지께 드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드리면 분명 안 받으실 게 뻔하니 당신이 드리라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시부가 저지른 일을 남편이 해결한 셈이었죠. 아유, 이것도 김서방이 준 거지. 아유, 내가 이걸 어떻게 받냐? 그냥 가져가. 아빠 이거 안 받으면 나도 김서방이랑 신랑이 해야 해. 그 사람이 마음 불편해서 드린 거니까 그냥 받아. 당연히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하셨죠? 받아라 받을 수 없다. 한창 실랑이를 한 끝에야
저희 친정아빠는 남편이 보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무슨 동네 깡패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는 행동이 너무 최악인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났죠. 아빠 이번에 아버님 채도 블랙박스 서비스로 드렸지? 그렇지. 나야 항상 서비스를 블랙박스는 해주니까 저희 아버지는 차를 팔면 블랙박스는 꼭 서비스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블랙박스를 확보만 한다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옥 호회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오는 계획을 말이죠. 물론 그 계획엔 남편도 동참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도 채 문제는 없는 건데 아버지가 억지를 부리신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 저녁 바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시부는 저희를 반기지 않았죠. 쟤는 뭔데 갑자기 여기로 온 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네 남편이랑 같이 내 욕하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에이, 아버님 제가 설마 하니? 그럴 리가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아버님께 화만 낸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 그게 이제야 생각이 나던 아이고 자식 눈 키워봤자 소용없는 건 내가 알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애가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말이야. 어휴,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이거요. 아버지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직장 선배가 당근 줄 알고 줬거든요. 저희는 일단 시부의 비위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냐? 아까는 우리가 너무 죄송했다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 직장 상사한테 받은 담금주까지 챙겨갔습니다. 아휴, 뭐하러. 사돈어른 기분 상하셨을 텐데 죄송해서 어쩌니. 뻔뻔하리만큼 당당한 시부와 달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실수한 것 같다며 마음을 쓰셨죠. 죄송하긴 어디 팔을 게 없어서 말이야. 그것도 사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를 팔아서는 역시 안 바뀌죠. 시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것도 대단해요. 죄책감이나 창피함 같은 건 못 느끼는 사람 같았죠. 그래도 꾹 참고 시보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시부에게 오랜만에 아버지랑 술 한잔하고 싶다며 술자리를 제안했죠. 평소에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시부는 당연히 좋다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담금주 한 병을 다 비운 시부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죠. 여보, 얼른 가서 블랙박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부부의 모양새가 얼마나 웃겼을지 웃음이 나오네요. 저와 남편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사방을 주시하며 시아버지의 채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왔습니다. 영상을 틀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시부가 자기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 입증하자 이 생각이었죠. 사고가 났던 그날의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길래 놀랐느냐. 차라리 사고가 크게 났던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여보 여기야. 여기 시부는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연히 시모한테 부르는 것이구나 했어요. 우리 없을 때는 다정하신 건가 하는 생각에 내심 흐뭇했죠. 그런데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들리는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더웠지? 내가 좀 늦었네. 제가 시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아유, 몰라. 얼마나 더웠는 줄 알아? 그러게 빨리 좀 다니지. 시부가 그렇게 쩔쩔매는 그 사람은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여성이었어요. 목소리. 그리고 유리에 살짝살짝 비춰지는 모습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참 다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나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 줄은 그때 영상을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내용을 들어보니 두 사람이 어디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던 중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냐고 그 여자가 물었죠. 시부는 그 여편네는 내가 어딜 가든 찍소리 못하니 신경 쓰지 말라며 불륜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하하, 호호, 애정 행각을 벌이다. 시부의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였고요. 아이고, 아유, 여보 괜찮아. 나 머리 아파. 아유, 정말 조심 좀 하자. 그나저나 이거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수리비 많이 나오겠다. 며느리 압이 되는 사람한테 자결함으로 밀어붙이면 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아유, 우리 마누라 아파서 어째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부는 애초부터 저희 아버지가 사돈이라는 이유로, 정확히 말하면 딸 가진 부모라는 이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부의 행적을 추적했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는 꽤 많은 양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나 혼자 보고 당신한테 얘기해 줄게.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영상을 남편한테 보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보고 상황에 관해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꽤 충격을 받아야 했거든요. 아냐? 괜찮아. 볼 수 있어. 내 눈으로 봐야지 보자. 여보. 영상에는 시부가 일주일에 사나흘은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 심지어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시부는 자기가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여자친구네 부부와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더군요. 참 끼리끼리라는 말이 딱 떠올랐죠. 저희 두 사람은 그 모든 영상을 확인하고 시부를 찾아갔습니다. 우선은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는 걸 확인하고 시부를 찾아갔어요. 장인어른한테 돈 그대로 돌려드리세요. 저희는 시부 앞에 그 영상을 보여준 뒤 친정아버지에게 다시 돈을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는 저희가 그 영상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뭔지부터 따지더군요. 적어도 사과를 먼저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응, 이거 불법 아니야? 세상에 원 이거 누가 모함을 하는 거야? 모함. 어디서 나긴요? 내가 흥신소에 의뢰받은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가. 아니, 그쪽이 양심 있으면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뭐야? 너 이 자식 지금 아비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응? 당연히 시부는 뻔뻔한 수준을 넘어서 당연하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시부를 향해 정말 차가울 정도로 말을 내뱉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냐? 나한테 사과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엄마랑 이 사람한테는 사과를 해야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기에 그딴 짓을 해놓고도 미안한 기색이 하나 없는 건데 어떻게 된 사람인 거냐? 아니, 사람이 맞게 난 거냐며 남편을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이렇게까지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남편 옆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폭발할 것 같았다기보단 남편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덮을 것 같아요? 당신은 물론이고 나 그 여자도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부부 동반 모임이요.
엄마 생신이라고 가족끼리 식사하자는 자리는 그렇게 툴툴거리며 싫다던 사람이 다른 여자랑 모임은 잘도 나가던데 그딴 짓 하면서 엄마 생각은 조금도 안 났어요. 남편의 눈에선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그저 자기와 그 여자한테 피해가 갈까? 그것만 걱정했습니다. 그때 시부의 얼굴로 신발 한 짝이 퍽 하고 날아갔죠. 그 신발은 현관에서 날라왔고 그 신발은 시어머니가 던진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게요. 시어머니는 뚜벅뚜벅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내 시부가 바람피운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시키셨습니다. 보는 사람이 더 두려울 만큼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그 영상을 보셨죠. 영상이 끝나고 난 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장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안방 문은 잠겨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한참 문을 두들긴 끝에야 안방 문은 열렸고 방 안에는 짐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가 이곳 좀 거실로 내갈래? 내가 혼자 두기엔 무겁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차분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홀린 듯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어요. 시어머니가 건넨 그 짐을 거실로 내놓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얼굴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왜 나한테 욕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시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자기 혼자 화를 냈다가 질문했다가 똥말이 온 강아지처럼 전전긍긍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그동안 답답한 나랑 사느라 고생했어요. 이거 당신 짐이니까. 이것 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 승환아, 너희 아버지 밖으로 모셔다 드려라. 어머, 이 사람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편은 너무도 차가운 시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한 듯 했어요. 시부는 늘 자기 밑에 있는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가 예상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당황한 듯 했죠. 나가요. 가서 그 여자랑 살아. 나 하나도 아쉬운 것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그런다고. 당신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아 그래. 내가 사과해 줄게. 응, 미안하네. 미안해. 남자가 살다가 한 번쯤 밖으로 돌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굴어? 나 못 나가. 내 집이 여긴데 내가 왜 나가? 시부는 역시나 뻔뻔하게 자기 집이 여긴데 내가 왜 나가야 하냐? 남자들 한 번쯤은 다 바람 피운다며 개소리를 해야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시부가 나갈 리가요. 못 나간다. 계속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정말 귀가 찢어질 듯한 엄청나게 큰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낸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죽일 듯한 눈으로 시부를 쳐다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죠? 한때나마 남편이라고 애들 아빠라고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 거야. 마음 같아선 너랑 그년이랑 둘 다 가만 안 두고 싶은데 내가 간신히 참고 있는 거니까 나가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하든 입 닥치고 내놓고 나가요. 나가세요. 시모와 남편의 말에 결국 시부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 여자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랑 그 여자는 그냥 잠깐 만난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보의 애원도 눈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승환아 여보, 결국 시부는 그렇게 자기의 가족에게 내팽개쳐졌습니다.
진작에 내쫓겼을 걸 자기의 가족들이 당신을 품어줬다는 사실을 알게는 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난 시부는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그 상간녀는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죠. 황혼 이혼의 결과 시부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부의 상간녀였던 그 여자 역시 이혼을 당하게 되었죠. 웃긴 게요. 그렇게 좋아 죽겠어서 바람까지 피웠던 두 사람이 막상 이혼하고 나서는 불륜 관계를 끝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심리인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어디세요? 나 지금 여기 수업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저녁에는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고, 일을 어쩐다. 내가 저녁에는 모임이 있어서 어쨌든 이혼 후에 저희 시어머니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누구보다 활기차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다니시면서 공부까지 배우고 계세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말입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제주도지. 제주도 갑자기? 아니 무슨 말도 없이 제주도를 갔어. 얘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번에 모임에서 여행 간다고 엄마가 너랑 지원이 줄 선물 사서 갈게. 이만 끊자. 아들.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는 홍길동이 되셨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주 바쁘시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말이에요. 승환아, 너희 아버지 광주로 내려갔다더라. 아유, 너희 엄마 고생이 많았어. 너라도 잘 챙겨드려라. 예,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그럴게요. 그에 비해 시아버지는 고향인 광주로 내려가서 살고 계세요. 쥐죽은 듯이 조용히 말이죠. 시아버지의 소식은 남편, 집안, 친척, 어른들께서 종종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와는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 소식 외에는 따로 연락은 주고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 진작에 엄마를 위해 자기라도 나서서 이혼하게 해야 했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았다며 시어머니께 더 잘하려고 해요. 어머니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던 이야기 전부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끝내보려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유튜브를 만들고 있어요. 수익을 벌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추억 만들기 용이랄까요?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여자 셋이서 찍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기 동영상에 오를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